여러분은 생방송 라디오 매거진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금요 초대석 순서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4 올 한 해 동안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시사 등 정말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정태관, 이난영 김시스터즈 박물관장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주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자주 뵈야죠. 요즘 네. 연말이지만 참 예년 연말답지 않게 올해는 참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네. 관장님 운영하시는 이 화가의 집 분위기도 또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이쯤 되면 한 두세 차례 눈이 굉장히 소복이 왔었죠. 쌓였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올해는 눈이 안 와서 그런 그 시골 맛을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낙엽도 많이 떨어져서 좀 한산하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박물관을 네. 이렇게 찾아주신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네. 네. 안 그래도 눈 이야기 하셔가지고 네. 뭐 내일부터 전남 중심으로 폭설이 예보돼 있긴 하는데 네. 올해는 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따뜻한 겨울이 따뜻해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저희 하가 이 집에 이 정도 되면 얼어서 우풍이 들었나요? 수두가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얼어서. 근데 아직까지 그런 아직은 현상이 괜찮나요? 없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물을 조금씩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오늘 다행인지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모처럼 어쨌든 참 2024년 막바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나라가 오늘도 참 시끌시끌합니다. 네. 뭐 관장님 문화예술인으로서 또 시민운동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현 네. 시국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참 쟤들 시대에 사실은 우리 기성세들도 5.18도 겪고 전두환 쿠데타도 같이 겪어봤고 박근혜 퇴진도 겪어봤고 이런 정치적 역사적 흐름에 또 21세기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정치가 후퇴돼서 미래가 참 걱정이 돼요. 지금 K-팝이라는 걸 통해서 문화예술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우리나라 이미지가 상승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런 쿠데타라는 식의 이제 계엄령 선포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그 우리나라 이미지가 나빠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뭐 그게 뭐 자랑이지는 아니겠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민주주의다. 우리 국민들의 성장된 그 일종의 말하면 시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도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성장이 돼 있는데 정치는 아주 후진국을 멈추 못해서 좀 답답하죠. 우리 후배들이나 자손들한테 좋은 세상을 줘야 되는데 이런 기성세대들이 못된 짓을 해서 참 답답합니다. 네. 네. 아니 그 12월 3일 당일날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좀 안 주무시고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는지 그때 심경이 어떠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TV를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보고 그때 당시 5.18 당시에 제가 그때 어린 나이였죠.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광주에 있었는데 공수부대가 투입되기 하루 전에 저들은 그 광주를 빠져나와서 이제 제 고향 영광까지 상당히 걸어가는 그런 시대를 80년대 얘기해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것이 연상되죠. 이제 연상이 됐다. 당연히 이번에 또 하나 저희도 많이 하겠지만 그 한강의 작품이 네. 사실은 많은 젊은 층들에 영향을 미쳤지 않느냐 그런 이제 분석도 해봅니다 저는. 아무래도 진짜 5.18을 직접 겪은 세대로서 이번 계엄 사태가 좀 남다르게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요. 젊은 세대들의 반응도 직접 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평화항장에 가서 보면 젊은 층들이 또는 젊은 그 엄마들이 어린애들을 데려와서 같이 이제 이렇게 그 구호를 외치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한테 질문도 여러 번 하셨는데 이번 시대에 젊은 층들이 많이 나온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야기를 많이 저한테 질문은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시각을 다르게 봐요. 80년대나 90년대에도 초에도
사실은 그때는 대학 문화가 발달돼서 젊은 층들의 주도에 의해서 5.18 때도 압을 샀고요. 그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압을 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케이팝이 오면서 이제 대학 문화가 무너지면서 일종의 시위 문화가 대학생들이 많이 무너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요. 다만 그 젊은 우리나라의 친구들은 아직도 의식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SNS나 이런 게 발달돼서 핸드폰이 발달돼서 네.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염려 필요 없구나. 우리나라가 미래가 밝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네. 또 이번 계엄령 사태 관련해서 세태화를 그리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제목이 뭐 철새는 날아가고 역사는 흐른다라는 세태화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한마디로 권력무상이에요. 이제 좀 표현하자면 그 내란을 일으켰던 철새들은 그 역사적인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근데 그림을 제가 매년 세태화를 그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됐던 작품들 한 25점 정도 그려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가장 또 큰 한 사건이 터졌잖아요. 거기에서 좀 간단하게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사찰에 가면 막 들어가면 사천왕이라고 있습니다. 네. 보통 네 개의 사천왕이 들어서는데 그걸 이제 그 의미를 담았어요. 그래서 그 사천왕을 이제 윤석열이를 얼굴을 그려놓고 손바닥에는 김건희가 요술을 부리는 요술방망이를 듣고 있고요. 그 밑에 사천왕에 보면 반드시 그 하인들이를 발로 짓밟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발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은 김영원 전 국방부 장관이고 그리고 의장이 망치를 탄핵에 때리고 있고 헬리콥터는 돌아다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탄핵을 이렇게 애치는 그런 합폭입니다. 묘사가 디테일하네요. 예, 그래서 하나의 기록하기도 하고요. 세태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네. 이 세태화는 그럼 화가의 집에 가면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12주상을 12년을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4년 정도 되면 개인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작품도 하나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되면 앞으로 12년의 기록화가 세태화가 될 거예요. 네. 그때 와서 전시 한번 보시면 12년의 역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아니, 오늘 프린트를 이렇게 해오셔서 저는 사실 잠깐 이렇게 세태화를 보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화가의 집에 가시면 이 세태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윤석열 12.3 내란을 빛낸 공범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직접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퍼포먼스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2월 12일 날 그 평화광장에서 내란을 빛낸 공범이라고 하니까 빛냈다는 이야기는 부정적인 의미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을 한 장씩 써내려가면 사회자가 진행자가 그 국회 이름을 부르면 우리 시민들이 같이 뭐 규탄을 한다든가 또는 탄핵이라든가 이런 구호를 내쳐주고 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한 잔씩 써내가는 어떻게 보면 시민 퍼포먼스를 제가 기획 연출해서 저와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야외에서 네, 평화광장에서 이 퍼포먼스를 직접 105명의 이름을 붓글씨로 쓰신 거예요. 네. 먹으러 쓴 거죠. 네. 총 몇 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원래는 이 정도 쓰면 충분하게 이제 시간이 필요한데 그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거기에 퍼포먼스 하면서도 그 전자바이는 공연이라든가 춤이라든가 같이 구호도 이루어지고 또 신앙송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 한 시간이 문화재예요. 완전한 문화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시위가 문화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기획 연출을 한번 하면서 한번 써내려가 봤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올겨울 따뜻한 겨울이라고 해도 한 시간을 야외에서 맨발로
이 붓글씨를 쓰다 보면은 좀 추울 것 같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심경이? 저는 이제 그동안 그 5.18 희생자 165명이라든가 또는 5.18을 상징하는 518m까지 다 이제 평화항쟁에서 현장에서 해보고 또 세월호 304명도 시민과 해보기도 하고 직접 해보기도 했는데 또 박근혜 때도 그 여러 번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네. 사실은 시민과 같이 퍼포먼스했는데 그 저희들이 이 퍼포먼스를 그 겨운 추울에도 맨발로 했을 때 춥지 그 발이 시렵지 않아요. 실제로 진짜 시렵지 않은 쉽지 거예요? 않습니다. 예, 제가 끝나고 나서 여러 사람이 발이 시렵지 않냐 했는데 시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려운 걸 느낄 틈이 예, 없으셨던 이제 거죠? 지금 말은 기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발 시려운지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집중됐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네. 집중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춤을 추신 분들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시잖아요. 네. 그분도 전부 맨발을 벗고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연복을 입고 하면서도 춘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예술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죠. 네. 자, 이렇게 12.3 사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는 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화항구 아트 페스티벌, 요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 특별한 콘서트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콘서트였는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 2년 전부터요 주장한 게 있어요. 케이팝 원조는 목포다. 목포는 케이팝 원조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포럼도 해보고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다행히 이번에 이제 문화도시센터에서 공모가 있어서 제가 이제 또 공모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기획하고 싶었던 게 케이팝 목포의 눈물이 있잖아요. 네. 목포의 눈물이 갖고 있는 노래는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목포 사람들한테 가슴에 있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걸 좀 글로벌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독일어 버전과 영어 버전과 프랑스 버전으로 식전으로 이게 올렸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유달산에서 치유마켓 제가 범육 항상 해왔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11월 2일 날 하고 그 내용은 향수 이난영 김시스터스라는 주제로 이난영 가수가 김시스터를 성장시키는 과정 그리고 김시스터스가 미팔군에서 시작해가지고 미국에서 성장하는 과정들을 스토리와 음악으로 이렇게 편곡도 하고 또 직접 제작도 해서 이렇게 이번에 한번 시민들한테 선을 한번 보였습니다. 네. 보면은 네. 정말 케이팝 원조는 목포다. 꾸준히 이 활동들을 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시민들이 왜 이난영이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답변을 해주실 건가요? 이난영 목포의 눈물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난영 하면 목포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상징되는 게 유달산, 또 사막도지 않습니까? 이제 이난이 갖고 있는 이름가 자체가 상징성이 있어요. 목포라는 상징성을. 뭐 김대중 선생님도 대표적인 목포 분위기지만 그분은 정치인이고 이제 대중가요계지만 예술가로서 그런 그 목포의 힘을 갖고 전국에 북한까지도 노래를 지금 현재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예술의 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내년에도 혹시 계획 중이신가요? 지금 뭐 이게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로 이제 이런 그 공연 하나가 그래서 뭐 전문가 평가라든가 시민 평가가 끝나고 나면 결과 봐가면서 만약에 지속 가능 사업이라고 판정이 되면 좀 더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하고 그래서 또 수준 높은 이제 공연으로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네. 자, 금요초대석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정태관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